네, 이성구 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김용근 부회장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IRA, IRA요. 그 뭐 전기 자동차 그 문제 지난번에도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저 바이든 친서가 공개됐어요.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모색하자. 이게 한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김영건 부회장님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되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면은 네. 그 친서가 오른 것도 굉장히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냥 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부가 얼마나 긴박했으면 네. 백악관까지 움직여서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네네. 이 현실적으로 법안이 이미 통과돼 있고 법이 통과돼 있고 지금은 이제 규칙 고시를 만드는 단계인데 네. 그 고시에도 별다른 기미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이것 때문에 인기가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가시적이질 성과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메시지는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의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면은 네. 좀 심각해지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라도 친서가 왔으면 이걸 또 고리로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전기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덜 받도록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되겠다 해야죠. 이런 말씀이신데 네. 예, 이성우 박사님. 근데 이미 미국의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감소됐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커질 것 같습니까? 글쎄 아직 테이크 이펙트라고 그럴까? 아직 예. 이 법안이 효과가 발생하기도 전부터 줄고 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뭐 그런 부분은 김 이게 부회장님이 왜냐하면 예. 지금 8월에 비해서 9월에 좀 한 20% 정도 줄었거든요. 20%나. 아이오닉은 한 15% 줄었고 예. 기아차 EV6는 아하. 20% 줄었는데 계절적 요인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네. 지금 판매된 건 기존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조금에 영향은 없지만 아하, 예. 신차를 살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은 또 없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다른 차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네. 이런 심리가 작동했다는 그래서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영향이 분명히 상당히 있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렇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은 통과됐고 아니 이게 이제 실시되기 전에 예. 법은 실시돼 있는데 지금 실시가 됐어요? 기존 판매량에는 적용 안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옛날 물량은 음. 그대로 보조금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새로운 물량들이 좀 음. 대기 물량들이 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빠지고 대신 GM 물량이 늘었거든요. 네. 벌써 미국 차로 돌고 있다는 아하.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상황이 갈수록 좀 어렵고 답답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싶으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미국과 중국의 싸움,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해보자 하는 큰 틀에서의 그 설계도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도 하여튼 어렵지만 그러나 열심히 또 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드린다면은 미국에 빨리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이 그렇게 확 바뀌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지만 양쪽에 이리저리 하면서 이런 법안이 이제 갑자기 네, 됐는데 그것도 이제 석탄 업자들하고 관련된 뭐가 네. 개입됐었거든요. 저는 우리도 미국 소비자들한테 미국 정부의 잘못된 법안 때문에 당신이 만불 비싼 차를 사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요새 이제 뒤에 망상녀도 오늘 조금 질문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글도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한테 정부가 우리를 괴롭혀서 결국 당신들이 피해를 봅니다 어허. 하는 전략을 쓰는데 우리도 그냥 바이든한테 매달린다고 될 게 아니라 네. 미국 내 우리 편을 만드는 알겠어요. 전략을 써야 된다. 그 우리 편이 없습니까? 미국에? 저는 미국- 우선 미국의 소비자 예. 가장 중요한. 예. 왜 그러냐면 한국의 좋은 전기차를 네. 살려고 그러면 만불을 더 줘야 되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게 잠재적으로 우리 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기회를 놓쳤지만
그 하원만 하더라도 처음에 그 법을 통과시킨 거는 하원은 빌드백 베터 액트라는 거였거든요. 예. 이거랑은 조금 다른. 예. 그러고서 상원이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요 내용이 들어간 거를 하원이 할 수 없이 뒤에 했는데 네. 우리가 만약 미리 알고 있었다면 8월 6일 날 왔었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네, 네. 이게 상원에서 통과된 게 8월 12일이더라고요. 뭐 이런 그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몰랐었고 워낙 힘든 상황이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대항하는 거는 미국을 이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탈원전 후폭풍. 지금 이제 국감 중이라 문재인 좌파 정권 당시에 벌어졌던 수많은 불법 편법 사례들이 연일 국감을 통해서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나 태양광 사업이나 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특별히 이 많은 이 비리와 부패 구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산업부가 탈원전은 위법이라고 하는 이 로펌의 자문을 받았는데도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또 태양광 사업에 중국산 설비가 대규모로 투입됐다. 또 신재생 에너지 그 풍력 관련해서는 또 이 영업권을 중국 자본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겼다. 뭐 하여튼 이 저 에너지 관련 분야는 뭘 이렇게 껍데기만 쓱 벗기면 그냥 구더기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 같은 그런 시장처럼 자꾸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분? 근데 저는 예, 비리도 비리지만 예. 그 비리가 나오게 된 원인이 뭔지를 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비리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자범 수준의 비리들입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더 파고 들어가면은 권력형 비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그래서 예. 그 자범이라고 안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자범도 잡아야지. 자범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따지고 보면 이재명이 범죄 의혹 같은 것도 거의 자범 수준 아닙니까? 예. 의혹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예. 뭐 저 전부 삥 뜯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공사비 부풀리기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용도 같은 거 좀 거짓 사기치기 뭐 예.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네. 보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의 보조금을 줘야지 원전 다른 거하고 예. 이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균형점인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던 거예요. 네. 그냥 빨리 하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렇게 인센티브 주고 저렇게 인센티브 주고 네. 하면서 또 하나는 아니 우리 그런데 좀 작은 사업자들 이제 이 좌파 정부가 원래 좀 뭐죠? 소사업자를 도와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업자한테는 많이 줘야지. 그러니까 또 쪼개기도 했고 그래서 비리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이 좀 제대로 된 정책 그러니까 예. 좌파 정부가 무능했다는 비판을 같이 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우리는 세울 수 있어지는 거죠. 비리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폭로하는 걸로 끝내고 나면은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점을 좀 예. 지적하고 싶습니다. 크게 이게 이런 원인이 나타나는 기본 이유가 탈원전 정책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설계 수명이 다한 거 원래 30년 되면 설계 수명이 다하는데 네. 30년 돼도 또 고쳐서 재연장해 쓰거든요. 그래요. 10년, 20년. 네. 근데 일단은 2029년까지 수명된 건 미국은 한 80년씩 쓴다 네, 그러대요. 계속 예. 쓰는 거죠. 네. 근데 30년 된 것은 다 앞으로 못 쓰겠다. 음. 그 14개가 사라지는 거죠. 네. 새로운 원전 계획은 다 취소. 음. 6기가 또 계획 자체가 세웠다가 네. 아예 그 철회된 거죠.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무조건 늘려라. 세 가지 겹치다 보니까 그다음에 산업부가 굉장히 우왕좌왕한 거죠. 갑자기 원전하던 사람들한테 탈원전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문을 주고 뭐 하는데도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왕좌왕해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네. 여러 가지 행위가 벌어졌고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초기에 저한테 어느 분이 그
장관 후보를 추천해 달라면서 자격 요건이 많다. 탈원전 전문가를 추천해 달래요. 네. 근데 저희 쪽은 없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뭘 가지고 했느냐. 공사 지원. 네. 또 좀 사고만 나면 무조건 또 테스트. 아,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원전 가동을 점점 줄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전 가동을 줄이니까 가동에 따라 줘야 될 지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거의 그때 당시로 회복됐거든요. 원전이. 예. 그래서 괜히 말이죠. 괜히 그냥 그러니까 한 5년간 뒷걸음질한 거예요. 기조를 예. 흔들고. 그런데 그 바람에 이 흑자였던 한전이 완전 이 적자로. 눈덩이 적자로 지금 돌아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전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그 적자가 커지면 한전을 부도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없었죠. 그럼 이제 전기가 스톱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국민 세금 집어넣어서라도 적자를 해소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국민 세금 투입하는 거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전기료가 올리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료 인상 쪽이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는 건데 이건 문재인이도 다 알고서 거짓말했더군요. 전기료 안 올린다고. 그래서 지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어쨌든 안 올리면 안 올리는 거라고 아마 그렇게 빡빡 우겼던 것 같아요. 정답인 거죠. 예, 전기료 인상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됐다면 뭐 탈원전도 황당하고 나쁜 정책이지만 어쨌든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한전의 적자를 그때그때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전기료를 조금씩이라도 미리 인상을 했더라면 이런 충격이 없었을 텐데 하는 지적들도 지금 합니다. 그 전기료 그런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요금 인상을 통한 단기 해결책이나 공금 투입, 그러니까 이제 공적 자금 투입이죠. 이거는 어렵다. 한전 적자는 상당 기간 서서히 해소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뭐, 전기료를 당장에 올리고 시켰죠. 네. 근데 지금 더군다나 인플레가 지금 뭐 엉망인데. 그렇죠. 예. 뭐 국민들이 마이크 조금 당겨서 뭐 입 쪽으로 당겨서 그러니까 당기시면 돼요. 예. 국민들이 뭐 좋아할 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금은 서서히 올릴 수밖에 어떤 정권이 서서히 올릴 수밖에 예. 없는데. 근데 한전의 적자 문제를 실은 이게 원전에 의한 적자도 있고 네. 원전 가동하지 않 원전이 싸니까 대신 이제 요새는 가스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 그에 따른 또 굉장히 적자가 또 큽니다. 화력 발전에서 생기는 적자. 발전에서 생기는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네. 하여튼 뭐 방안을 찾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시간을 가지고 구조적인 그러면 문제. 추경호 장관, 추경호 부총리의 그 기조가 맞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뭐 없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려 그러면 오히려 저 문제가 더 발생한다. 저항도 심하고 예.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좀 그렇게 부담스럽죠. 그렇군요. 예.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 전기요금 구조 자체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누진제 구조, 산업별로 다르게 받는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을 못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가. 네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장주의적으로 가자고 한 부분이 여기에서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요금 구조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끌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도 실은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만큼을 잘 측정을 한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해나가면은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지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1년 투자액이 한 3조 가까이 되는데 중국이 태양광 관련되는 셀이나 모듈이나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은 사오다 보면은 중국 거 사올 수밖에 뭐 없죠. 60, 70% 사오는 거 당연한 거죠. 지금 저 질문은 이 태양광 언제까지 설치할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중단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좌파들의 먹이사슬로 이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자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계속 늘려나가는 게 기본 정신이에요. 기후변화 해방이나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태양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만 배불려 준단 말이죠. 전 세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점점
보충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고려하면서 콤비네이션을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밀어붙이니까 다 수입한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원별, 예. 원자력과 가스와 네. 이 신재생 에너지와 석탄을 어떻게 믹스를 잘 할 것인가 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예. 우리 스스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추경호 네. 부총리의 고민과 막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탈원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저 질문에 썸피님이 오늘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경제 문제니까 주제에 벗어난 거 아닙니다. 예,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유 달러의 시제가 얼마인가요? 장부상 말고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어요? 지금 뭐 우리가 한 4천억 불 이 정도 하고 네. 있다는 건데 네. 이제 그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거 외에도 네. 우리가 가용한 것들이 얼마 전에 이제 국민연금하고 스와프하자고 한 얘기가 네. 뭐냐면 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 거가 또 한 몇천억 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위기가 됐을 때 쓸 수 네. 있는 달러 자원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지금 저 우리가 한 4천억 달러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알면 되죠? 예. 외환보유고 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네. 외환보유고를 말씀하시죠. 네. 그 스와프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 외환 보유고를 계산할 때 플러스 합니까? 계산은 안 하죠. 스와프는 예. 외환 보유고라고는 안 하고 예. 이제 다만 그냥 우리 저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통장. 네. 언제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걸로. 근데 이제 미국하고 하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그대로 꼬우는 거라면은 이제 네. 국민연금하고 한다는 거는 이런 얘기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한 저기 자산이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예. 있고 그 중에서 한 300조 정도를 외국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늘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투자했다 뺐다 하겠지만 그때 그거를 시장에 가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안 바꾸고 국민연금도 필요하면 그냥 한국은행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원화로 바꿀 때 시장에서 바꿔야 되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장외 거래를 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셈이죠. 네, 달러로 네. 바꾼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좀 줄여보겠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아까 우리 이성구 박사 그 말씀 중에 망 사용료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망 사용료. 네. 이게 저 참 그 이것도 또 좌파한테 선점을 당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이재명이가 망 사용료 법안에 찬동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 그 SNS를 읽어보니까 찬동이 아니고 예. 고민 중인데 이런 뜻이에요. 고민 여기는 중인데 처음에 찬동했다가 어쨌든 저기 발 하나 슬쩍 먼저 갖다 들이미는 거 그랬다가 아니에요?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아하,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구글이 아까 이제 구글이 한국 소비자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일 그리고 더한 거는 트위치라고 아마존에 인수한 게임 중개 사이트예요. 게임을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게임 저는 게임도 중개한다는 거는 사실 안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저기 구독자들이 많답니다. 예. 근데 얘네들이 화질을 2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왜? 한국에서. 한국이 망사용료를 망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니네들한테 계속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는 고급 서비스 하기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비자들 2030 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국회의원 애들이 하는 일이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어? 괜히 이제 결국은 우리한테 요금 부과할 거야. 네. 어떻게 보면은요 구글 트래픽이 지금 우리나라 사용자 수는 네이버가 제일 많지만 트래픽으로만 따지면 우리 고성국 TV도 네. 이 망에 그렇죠. 구글망을 혼잡에 쓰고 있죠. 엄청 예.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예. 구독자가 많으니까 구글이 우리나라 망 투자해가지고 쓰는 이 인터넷 서비스의 25 내지 30%를 구글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SK나 뭐 이런 데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통신 잘 되게 해놓으면 그래서 얘네들이 구글 와서 좋은 일만 시켜요. 얘네들이 와서 또 차 많이 뿌려가지고 혼잡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불만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보여? 예. 그럼 우리 또 투자해야 알겠어요. 되고 그러니까 니네들 돈 내라. 그런데 구글하고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왜 내? 니네하고 우리하고는 계약 관계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건 인터넷 속에서 유통되는 거지 계약 관계가 그렇죠. 없죠. 예. 그러면서 버텼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너무 용감하게 음. 몇 년 전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음. 얘네들이 우리는 채무 없는데 자꾸 돈 달라고 그래요. 어허. 이러고. 그런데 우리 법원이 이통사 손을 들어줬어요. 어허. 채무 있어? 너네들 채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어허.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이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 네. ISP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돈 내 그러고 어허. 넷플릭스 뭐 이런 사람들. 음.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얼마 내라 그러는 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예. 아니다. 이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 대략 한 6, 7개 되는데요.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 네. 또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저기 지금 그거를 이제 망 사용료를 내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미 작년인가 음. 망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의무라는 거를 법을 살짝 만들어 가지고 트래픽이 많은 사업자들은 그 이런 거죠. 우리가 트래픽이 되도록 서버가 가까운 데 있으면 덜 발생하는데 예. 그걸 좀 안정성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협조하라는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법이 이미 통과되어 자, 있고. 지금 저 정부 입장이 뭡니까? 이 문제에 관한다. 망 사용료와 관련된. 정통부는 예. 원래 ISP들 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예, 망 사용료법에 손을 들어주고 들어주고 싶다. 싶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정의 공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예. 그래봐야 저는 별 소용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 예. 되냐면은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한테 요금을 부과하려고 그럴 거예요. 구글이나 뭐 트위치나 그래요. 뭐 이런 예. 애들이 돈을 많이 내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뭔가 요거를 돈을 긁어내야지 할 궁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막 정의롭게 접근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시장에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라는 관점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가 우리가 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이다. 그렇죠. 이게 정의랑 관계가 또 없어요. 소비자 효율성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데이터 서비스를 싸게 받을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무슨 대기업을 혼내줘야지 이런 관점을 했는데 아쉽게도 국민 7건이 국회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도 2건을 발의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 7건의 그러면 내용을 우리 이성구 박사는 이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은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이런 거죠. 카드 수수료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이런 걸 양면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카드 수수료도 신용카드 회사한테 수수료를 막 낮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소비자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포인트 주던 서비스를 예. 확 줄였죠. 음. 그러니까 이게 구글을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관련 법안이 7개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국민의힘에서 냈고 예, 그럼 예. 5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죠. 냈다.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처음에- 주도한 법이군요. 네,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우리가 정의 공정 그러면서 나가면 이거 엄청 뭐 박수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2030 세대가 이게 무슨 짓 하냐 이러고 지금 이거 뭐 야단을 치고 있다는 이러다가 거죠. 우리한테 요금 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대로 좀 해 그러고 고민하니까 이재명도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중이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정의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효율성, 소비자 효율성의 문제로 봐야 예. 된다. 그래야 해법이 보인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부서 자체가 참 어려운 2개 부서를 갖고 있네요. 하나는 주택, 부동산, 하나는 교통이네요. 예. 자, 이 2가지가 다 오늘 좀 짧게라도 짚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우선 심야 택시 대책이 지금 워낙 시급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심야 시간을 10시부터로 하고 그리고 할증 호출료를 올리고 그다음에 심야 시간에 부재를 이제 해제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택시 기사들의 상당 부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택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전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분들을 다시 택시 쪽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심야 시간에 택시가 한 3,000대 정도만 풀리면 어느 정도는 심야 택시 교통대란이 해소된다 이제 이런 것인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일단 놓고 나서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올해 말이나 내년 2월 초까지 심야 택시 교통대란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그러면 비택시에 대한 문을 열 수밖에 없다. 우버나 타다 등의 비택시 혁신 시스템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 비난도 예. 했었거든요. 원 장관이 어쩔 수는 없지만 네.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풀지 않고 요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수급을 맞추려고 한다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택시 업계가 과거 엄청 이걸 가지고 막 이슈를 삼고 달렸으니까 네. 장관으로서도 이거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호출료를 올리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 요금을 올리는 거는 사실 효과가 똑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거리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1회에 그냥 딱 나가는 거니까 네. 기본 요금을 올려주는 거나 같죠. 그래서 택시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를 맞춰. 아니 택시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예. 택시 공급이 늘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공급이 기본적으로 대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아니 저 부재를 해제한다. 부재 그러니까 해제하는 심야 거에 시간 예, 동안에. 조금 예. 그러니까 부재 해 그런데 기본적인 총 대수 예, 자체는 물론 그건 그렇죠. 한계는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재 해제로 해주는 건 주로 개인 택시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공급을 올려주는 건데 네. 저는 그 바로 후자 쪽. 네네. 그 부분에 더 좀 용기를 내달라 이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플랫폼 택시가 여객운송사업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 렌터카 영업을 약간 변법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를 빌려주는데 네. 운전사도 같이 빌려줄게 하는 영업을 했던 거거든요. 타다가. 그런데 예. 그거를 탈법적인 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보고 이 기소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택시 그러니까 여객운수사업법에 플랫폼 택시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그런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굉장히 거기는 규제도 적어요. 다만 몇 대를 허가해 줄 거냐가 국토부 장관 소관으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빨리 좀 풀어나가는 게 좋다. 타다나 그래서 우버를 푸는 것이 좋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는 싶은 건데 예. 아직은 2% 미흡하다 저도 그런 거죠. 예. 저도 뭐 과거부터 그냥 자유시장 주제가 똑같은 겁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심야의 그 수요 공급을 맞추는데 이제 그 특히 운전하실 분들을 전부 택배 시장에서 네. 경쟁 시장에서 이제 여기 와서 시간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지만 역시 기존 쿼타 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해결책은 안 될 거고요. 시장이 막혀서 아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줘야지. 네. 다 인터넷으로 되는데 막 플랫폼으로. 그러지 않으면 네. 이제는 이제 이게 중요한 실험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택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중요한 예. 택시 기사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생기면은 자기의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금이 결코 떨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택시 기사들이 조합이라든가 이 법인에 속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원장관의 그 발언 중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기득권보다 네. 국민들이 집에 귀가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택시 기사가 아니고 예. 기사들조차도 조합하고 법인한테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기사 없이 운전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기사를 쓰게 되니까 그래요. 꼭 기사들의 기득권도 기득권의 아니다. 그 시장을 지금 제가 경험해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다른 시장을 무조건 막고 있는데 네. 그 이성구 박사 말대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 이건 막아봤자 소용이 없다. 네. 오히려 내 소득이 더 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됐든 뭐 기사가 됐든 더 소득이고 내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배달 라이더들은 조합이 없지만 수입은 굉장히 높았잖아요. 노조가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게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의 이 택시 대책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우버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택시보다 싸다고 하는 또 경험자 사용하신 분의 댓글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성구 박사는 아주 고집스럽게 일관됩니다.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택시도 시장에 맡겨라. 이거죠. 미국에서도요. 우버가 도입되면서 기사가 손해 본 게 아니라 예. 그 택시 소유자 뉴욕 메달리온 그 택시 예. 소유자의 프리미엄이 한 10억에서 2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예. 예, 그 여러 가지 태양광이랄지 경제 자체가 좀 어려운데 현 정부가 경제 대책만큼은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지금 원장관도 그렇고 네. 추경호 장관도 그렇고 예.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꼬여 있는 문제들을 그래서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면 경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인 그런 네. 자유시장의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예. 제가 지켜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야도 잘 풀고 있어요. 네. 예, 이성구 박사. 저 너무 많이 떠들긴 했는데 그냥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예. 바이든한테 매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미국이 빨리 우리 편을 만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유시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용근 전 경청부회장입니다. 김용근 부회장님 그리고 이성구 박사, 속물경제의 이성구 박사입니다. 속물경제TV의 이성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